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의 옹지인입니다. 혹시 태국어가 낯설어서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람 이름 석자 외웠는데도 며칠씩이나 걸리는걸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요. 이름과 성, 별명을 묻고 말하는 자기소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EBS 초급 태국어 세 번째 시간에는요. 가족 소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죠? 모두 배울 내용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나요? 공부에 필요한 내용은요. 모두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세요. 혹시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찾아서 앞에 두고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것들도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들러보세요. 여러분들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씨, 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สวัสดีค่ะ 남입니다. 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나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 가족이죠. 가족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강의 준비 내용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가족 구성원 호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먼저 가족 구성원 호칭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남성의 나와 여성의 나가 좀 달라요. 남성이 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봄, 네. 이번에 여성이 나를 이야기할 땐 ดิฉัน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옆에 보면 오빠, 형, 그 다음에 언니, 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왼 오른쪽에는 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 오빠, 남동생 이렇게 남자를 지칭할 때는요.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ชาย 자이라는 것은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 그래서 오빠, 형, 그다음에 남동생 혹은 이따가 나올 거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이런 이런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ชาย 네. 이번에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여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สาว 싸우라는 것은요,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니, 누나, 혹은 여동생, 딸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라는 단어 뒤에 이 싸우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딸, 네, 자녀 중에서도 여성, 이 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위 형제, 형, 오빠, 누나, 언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윗사람을 부를 때, 위 형제 자매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뻔씨, พี่ 남씨 발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พี่ 피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싸우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만 나보다 더 손 위에 형제, 자매를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더 아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남씨 발음으로, 네. 넝이라고 해주셨고요. 이번엔 남자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น้อง 넝도 아까 말씀드렸던 피와 마찬가지겠죠. 차이나 싸오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린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이나 싸우를 넣어서 아들, 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자녀이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ลูกสาว 네, 딸을 이제 발음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엔 아들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볼게요.
ลูกชาย 네. 룩 차이, 룩 사오라고 해주셨고요. 요 차이나 사오를 빼고 룩만 해주시면 자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양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지요. 아버지 한번 들어볼게요. คุณพ่อ 남씨. คุณแม่ 아버지, 어머니 들어보았습니다. 쿤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쿤이라는 거를 붙여주시면 조금 더 겸양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가 되겠고요. 요걸 빼고 그냥 매라고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빠, 엄마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 두 단어를 만약에 붙여서 이야기를 했다. 매라고 하면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로 벌써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그 옆에 아버지, 어머니의 윗 형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양 옆에 각각의 단어를 넣어두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위의 남자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คุณลุง คุณลุง 마찬가지로 룽이라는 거고요. 쿤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쿤이 붙어 있으면 더 겸양적게 부르는 거고요. 룽이라고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윗 형제를 이야기한다. 남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요. 좀 전이가 돼서 아저씨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위에 손 위에 여자 형제 자매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번엔 남성 발음부터 들어볼게요. คุณป้า คุณป้า 마찬가지로 쿤이 들어있죠. 빠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위에 자매가 된다고 하면 큰 고모가 될 거고요. 어머니보다 위에 자매가 된다 그러면 큰 이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는 실제로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 어머니 혹은 저희 아버지보다 더 위에 연배이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콘빠 이렇게 해서 아주머니 이런 의미로 전이돼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조금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아버지보다 아래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연배가 아래인 형제 자매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성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คุณอา คุณอา 네. 아까 어머니, 아버지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윗사람인 경우에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쪽에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단어는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버지보다 연배가 어린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부, 작은 고모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남성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คุณน้า คุณน้า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은 없고 다만 어머니보다 연배가 더 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태국어로 가족 구성원의 호칭을 모두 알아보았으니까요. 이 가족 구성원의 호칭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 호칭을 사용해서 가족 구성원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좀 몇 가지 있어요. 단어 먼저 알아보고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누구라는 의문사인데요. 누구라는 의문사 어떻게 발음하죠? ใคร ใคร cry라고 하면 의문사로 누구, 누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คน คน 네. 콘 아니고요. 콘입니다. 오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구분을 해주시고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시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시 형용사는 어떤 단어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지시 형용사로 부르고 있고요. 가까운 것을 나하고 이 위치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라고 하죠. 이것 저것 할 때 이입니다. นี้ นี้ 네, 조금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길게 삼성으로 좀 끝을 올려주시고요. 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나보다 거리가 조금, 나와 거리가 좀 멀다. 그것, 저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นั้น นั้น 조금 짧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말의 경우에는 지시 형용사가 앞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국어는 꾸며주는 말이 한국어랑 반대, 뒤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사람 콘 있었죠. 그리고 지시 형용사 니, 그래서 곤니, 니가 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นี้ใครครับ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시 형용사가 명사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곤니 이 사람은 의문사 cry에서 누구, 이 사람 누구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남성이 말했기 때문에 끝에 crap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제 여동생이에요 입니다. เธอน้องสาวของดิฉันค่ะ 저희 사람 지칭하는 것 다 기억나시죠? 더라고 하면 2인칭으로도 쓸 수 있고 3인칭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인칭으로 쓰인 거고요. 더 하라고 하면 그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넝사오 여자였죠? 그래서 더 넝사오 공디찬 그래서 그녀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이제 그녀의 이름을 물어볼 건데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는 건 알았으니 그럼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을 한번 활용해 본 건데요. 그녀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เธอชื่ออะไรครับ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름 어떤 이름이죠? เธอชื่อหนูแดงค่ะ 네, 성조가 조금 들어있어서 새로운 이름이 나오니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누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조가 사성, 평성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츠 노당 그녀의 츠 이름은 노댕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에는 이가 아니라 저라는 지시 형용사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라는 지시 형용사는 좀 길게 발음을 해준다고 했어요. 니라고 발음을 해주었는데요. 저 이런 발음은요. 좀 짧게 난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구성은 같을 것 같아요. 같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นั้นใครคะ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곤매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ท่านคุณแม่ของผมครับ 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탄이라고 하면 좀 짧게 발음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예외적으로요. 탄은 좀 높여서 2인칭이나 3인칭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높여서 불러야 되겠죠. 그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새로운 단어 곤매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이름, 그분의 이름, 어머니의 성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솜잉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ท่านชื่อสมหญิงครับ 네, 마찬가지로 성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무슨 이름이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성으로 이야기했고요. 솜잉입니다. 그래서 사성이니까 솜잉 이렇게 발음을 해주셨고요. 탄츠 솜잉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솜잉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태국어 숫자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태국어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새로운 글자들이 좀 보일 것 같으세요. 그래 태국어에는요. 아라비아 숫자에도 활용이 되고 있지만 태국어 숫자가 이렇게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어 글자도 많은데 숫자도 혹시 공부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밀번호 같은 거 한국에서 원래 적어 놓으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부터 10까지 한번 발음을 들어볼 건데요. 몇 가지 단어는 한국어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조와 장단음이 조금 한국어랑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1입니다. 1 2요.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네. 몇 가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유사했던 발음은 3이었던 것 같아요. 태국어로 3 어떻게 발음했었죠? 3 네. 좀 길고 성조를 넣어서 사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한국어의 10과 태국어의 10이 굉장히 유사했었어요. 10 네. 좀 짧게 발음해 주시고요. 일성으로 내려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태국어 숫자들을 쭉 봤는데요. 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8 8 숫자 좋아하세요? 8 좋아해요. 네. 중국에 혹시 영향을 받으셨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뻔 씨는 혹시 어떤 숫자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7인 좋아해요. 7 제일 좋아하세요. 예상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면 9, 까오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9가 있었습니다. 왜 가장 9를 좋아하느냐? 까오라는 발음이 발전하다, 발자국과 같은 발음이에요. 물론 쓰는 거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구라고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서 사실은 까오, 구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태국 분들 채팅하실 때 이 숫자 제일 많이 쓰시죠? 어떤 숫자 사용하세요? 5 5 네, 마찬가지죠. 하 사용하시는데요. 오를 태국어로 발음할 때 하라고 하는데 채팅하실 때 오오오오 이렇게 쓰시면 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어로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우리나라의 크크크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부터 10까지 숫자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숫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0입니다. 0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폰 이야기할 때, 핸드폰 번호 이야기할 때나 뭐 호텔에서 방 번호 이야기할 때도 제일 많이 활용되는 숫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0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0 다음은요. 11이에요. 사실은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11부터 12 그냥 쭉 원래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다만 11은요. 태국어에서 11은 좀 예외적이어서요. 요 발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1 네, 10능이 아니고 11이거든요. 그래서 10일, 20일, 30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능이 아니고 at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숫자도 사실 한국어랑 굉장히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20 들어보겠습니다. 20 네, 20입니다. 한국어 20과 굉장히 발음이 유사하죠. 다만 이보다는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Y가 들어가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20이 아니라 20. 해서 성조와 발음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11 설명드렸었죠. 그때 21도 마찬가지, 31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0능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1
다음부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30, 31, 32 이렇게 가듯이 태국어에서도 똑같이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어 숫자 알아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숫자를 활용해서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또 몇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문장 한번 보시기 전에 단어 살펴보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가족입니다. ครอบครัว 네. 다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มี 다음은 의문사 몇입니다. กี่ 그 다음은 접속사 그리고인데요. และ 저희 태국어는 성조 가지고 있는 발음이 언어이기 때문에 성조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단음하고 성조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문장 구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คุณมีกี่คนคะ 크로크로와 가족이었고요. 콩 누구누구의 콘 당신 그래서 크로크로와 콩콘 당신의 가족은 끼 오늘 새로운 거였죠. 의문사 몇이라고 했습니다. 끼콘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 있어요. 볼게요. 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ผม4 คนครับ 네. 4라는 것 우리 숫자에서 C라고 배웠죠. 그래서 4명, C콘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제가 있어요. 라고 가족 구성원 이야기해 볼게요. มีคุณพ่อ คุณแม่ พี่ชาย และผมครับ 우리가 태국어로 가족 구성원 호칭 쭉 배웠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형 배웠던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었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는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할 때는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있나요?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형제 자매는 피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는 손윗사람을 얘기했고요. 넝은 손 아랫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이 있나요? คุณมีพี่น้องกี่คนครับ 네.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지 되겠죠? 저의 형제 자매는 3명이 있어요. ดิฉันมีพี่น้อง3 คนค่ะ 네, 마찬가지로 미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3명이 있으면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또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저는 오빠 1명, 여동생 1명이 있어요. ดิฉันมีพี่ชาย1 คน และน้องสาว1 คนค่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하는 것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자녀라는 것 단어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 문장까지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몇 명이 있나요? คุณมีลูกกี่คนคะ 그러면 답변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아들이 하나, 딸이 2명 있어요. ผมมีลูกชาย1 คน และลูกสาว2 คนครับ 네. 룩 다음에 차이나 싸우를 붙여서 이 룩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복습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นี้ใครครับ 그녀는 제 여동생이에요. เธอน้องสาวของดิฉันค่ะ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นั้นใครคะ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ท่านคุณแม่ของผมครับ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คุณมีกี่คนครับ 저희 가족은 4명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제가 있어요. 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ดิฉันมี4 คนค่ะ มีคุณพ่อ คุณแม่ พี่ชาย และดิฉันค่ะ 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식당이나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이모,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국에서는 어떨까요? 태국인 남이 이웃나라에서 온 뻔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간 상황인데요. 아, 배고파. 쌀국수랑 솜땀 먹을 건데 뻔도 같은 거 먹을래? 좋아. 내가 주문할게. 피카. 남,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하, 피라고 했어. 무슨 뜻일 것 같아?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태국에서도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가족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곤 합니다. 보통 피, 손 윗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넝, 손 아랫사람을 부르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부르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도대체 언니, 오빠, 혹은 이제 뭐 누나, 형 중에 혹은 동생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부르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라는 거를 단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자신이 남성이면 피크랍, 자신이 여성이면 피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종업원이나 이제 가게에 있는 분이 좀 더 나이가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넝크랍, 넝카라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저희가 배워봤던 빠나 롱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 단어들은 조금 조심해서 활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봤을 때 연세가 많아 보이신다라고 할 때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피 혹은 넝 많이 활용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태국에서는 오직 꾸준함만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국어 학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에도 남씨, 뻔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사와디캅. 아.